와주신 관객분들한테 감독님,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제일 처음 상영했던 님과 함께 디스코에서 명수 역을 맡았던 배우 진현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봇이 아닙니다. 연출한 강예솔입니다. 네, 영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디어 감독한 김소희입니다.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디어 전도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디어에서 그 AI 남자 역을 맡은 배우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고로 김명 배우님은 그 갑작스러운 촬영 스케줄 문제로 참여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간단한 기본 질문 먼저 드리고요. 그 관객분들 감상평 혹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고민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인 건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 처음 했을 때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분들은 그 처음에 이게 시나리오로 접했던 뭐 구두로 들었던 처음에 이 캐릭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희 감독님께서 지금 해외 영화제 중이라서 그곳에 가 계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셨고,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선 저는 명수 역할을 처음에 지원하지도 않았고 오디션 때 간병인 역할을 지원을 했었어요. 왜냐면 나이가 명수가 50대 그리고 이제 간병인이 40대여서 제가 40대라서 40대를 지원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명수 역할을 오디션을 보게 해주셨고,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뭐 그 역할에 맞는 눈빛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를 캐스팅하면서 다른 배우들도 이제 나이를 낮춰서 이렇게 진행해서 저한테 되게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함께 영화 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네, 로봇이 아닙니다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구글 로그인 할 때 가끔 마주칠 수 있는 이 보신지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에서 제시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 단어를 기준으로 이 이미지에 이 단어에 해당되는 무언가가 있느냐를 가지고 퍼즐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선택을 할 때에 스스로 좀 혼동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었어요. 뭔가 이미지가 반으로 잘려서 왼쪽 거만 선택해도 되는 건지, 뭐 오른쪽 거까지 같이 선택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헷갈리는 순간도 있었고, 뭔가 이미지가 제 눈으로 알아보기 좀 어려워서 이게 정말 이 단어를 지칭하는 이미지가 맞느냐 이런 부분이 헷갈렸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각을 조금 더 뻗어나가면은 이 단어를 보았을 때 떠올라지는 어떤 제일 이상적인 이미지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대부분 다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미지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리서치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렇게 계속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다 보니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은 이 AI가 판단하는 어떠한 이미지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뻗어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구글에다가 사자나 황제 펭귄 이런 거 검색하면 그거를 제 핸드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인식하면 3D로 나오거든요. 저희 강아지랑 같이 사진 찍고 그랬었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시작된 시나리오를 이제 제가 써가지고 소희한테 연출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대본을 받았는데 읽고 딱 필이 와가지고 그 네. AI 역할
할 일이 잘 없잖아요. 네, 없죠. 근데 그래서 네. 네, 되게 신선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연기할 때는 이제 거의 독백 연기 하듯이 아마 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이게 그 시리아처럼 해야 되나 아니면 막 그런 고민을 되게 했었는데 대화를 통해서 그 중간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그 전도희 배우님이 연기하셨던 거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연기할 수 있게 됐었나요? 아니면 그냥 혼자 연기를 했었나요? 이게 약간 저희가 실제 어플을 만들어서 사실은 배우님을 모시지 않고 진짜 AI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그게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도 하고 사실 AI를 구동을 그냥 해봤을 때 너무 호감이 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내가 그 어플상에 그 설정이 있잖아요. 내 얼굴과 닮은 성별이 다른 AI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어떤 작품에서 김민철 배우님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어서 소속사에 연락을 넣고 함께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어플을 하는 장면에서는 사실 도희 언니가 좀 촬영 감독도 겸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앞에 실제로 김민철 배우님이 서 계시고 언니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거를 해요. 그리고 김민철 배우님이 잠깐 나와 계시면 촬영 감독님이 도희 언니 쪽을 찍으면서 언니가 찍어놓은 영상 소스를 틀어놓고 이렇게 연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합을 맞춰보고 그리고 언니는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2년 전에 찍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에피소드 더 생각나면 얘기해 줘도 좋습니다. 그 관객분들 뭐 감상평 주셔도 좋고요. 질문 주셔도 좋은데 네, 없죠. 그 AI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가 요즘은 굉장히 낯설지 않잖아요. 근데 저 어릴 적만 해도 AI라는 게 굉장히 그런 거 개념조차가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영화 속이긴 하지만 그런 게 대중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편해질 것 같아요. 몇 평만 주신 거죠? 질문이 따로 있. 그 AI 얘기가 나왔으니까 두 팀은 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요즘 AI 영화제도 많이 생기고 AI 관한 이야기이지만 AI 기술로만 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두 팀 감독님들은. 바로 엊그젠가 그 살롱에서 소수의 분들이랑 강예슬 감독님 영화랑 저희 영화를 틀고 정말 소수의 분들이랑 거의 몇 시간씩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강예슬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이렇게 번개가 꽝 친 게 그 어떤 분이 AI로 죽은 남편을 구현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다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어떤 넷플릭스 블랙미러 시리즈 에피소드를 언급을 하시면서 AI의 발전이 너무 무섭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술 감독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AI가 왜 무서울까를 생각해봤는데 AI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한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에 내가 익숙해지는 것이 무서운 것 같다. 사람이라면 어떤 의견이 있고 내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표시할 수도 있는데 AI는 모든 걸 다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익숙해지면은 분명 그 어떤 사회화에서 어떤 오류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거기서 저도 뭔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왜 AI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동시에 이거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이런 지점들이 다 그 부분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예술 감독님 덕분에 최근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엄청 비화시켜가지고 잘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네, 그때 되게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는데 확실히 어쨌든 기술 자체가 어쨌든 그 기술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는 했어요. 어쨌든 기조 자체는 너무 유용하고 실제로 그게 굉장히 좋은 일들에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어쨌든 이것이 기계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좀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뭔가 많은 어떤 고민들,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공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수반이 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두려운 미래가 그렇게까지 두렵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하다가 중간에 서로 팀끼리 질문하셔도 됩니다.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점심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식사 안 하셨겠죠? 다 잘 드셨죠? 분위기가 조금 좀 엄숙하게, 조금 좀 라이트하게.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 순간 뭐 먹었는지 까먹었어요. 근데 저는 토스트 간신히 먹었습니다. 그 관객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가운데 계신 분.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세요. 예,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간계 디스코에서 진영광 배우님의 아버지로 나오시는 분의 설정이 최소 중견기업 무슨 회장이나 상장사 임원 막 이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현업에 계실 때. 근데 감독님으로부터 설명 드렸을 때 좀 어떤 느낌이다라고, 어떤 급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그 정도로 딱 들었고요. 더 깊이 있게 그 아버지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라든지 깊이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이제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감독님은 따로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고,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도 이런 분이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조금 가부만, 조금 가이드라인만 주셨고, 나머지는 이제 제 스스로 그냥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한 것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상상하는 또 아버지의 인물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감독님이 이게 좀 설명하지 않고 시각적인 걸로 되게 대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표현들이. 그러니까 인물의 입을 빌리지 않고, 그래서 뭐 각 시대별로 생각되는 아버지 상들이 한 명씩 나오는 사이를 이렇게 막 가는 걸 약간 판타지처럼 표현한 부분도 있고, 뭐 슬로우를 거는 막 여러 가지 막 시각적인 표현들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시던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것이고, 이 영화가 어떤 톤을 가지고 약간 흑백 같은 이 느낌으로 갈 것이고, 이런 설명을 많이 해주셨나요? 사실 그 감독님이 그 약간 한국말도 좀 서투르시고, 이제 해외에서 훨씬 더 오래 사셔가지고 영어가 훨씬 더 익숙하시고, 그래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의도인지 제가 이제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시나리오도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한글 시나리오가 아니라 영어 스크립트 같은 폰트에 되게 막 줄간격도 안 맞고 되게 막 좀 이게 뭐지 싶은 타이포로 친 것 같은 느낌의 한글, 이상한 한글 글꼴로 이게 뭐야 대본이, 이러면서 되게 이게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은 생각하신 이미지나 이런 모든 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이미지들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랑 이제 상대하는 간병인 역할인 관계도 전혀 설명이 없었고, 사실상 리허설 때 아버지 역할 간병인 분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촬영 때만 딱 가서 촬영하고 분리돼서 따로 이렇게 해서 서로 사적인 대화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었고, 약간 좀 이렇게 들으면 되게 잔인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일단 역할에 있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고 감독님이 그런 방법이 어떻겠냐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다 모든 배우가 동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불친절한 감독님 같아요. 근데 본인은 다 생각이 있고 배우들에게 그것들을 현장에서 다 설명하진 않지만 그거의 이미지에 맞게 연기를 이제 디렉팅 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디렉팅도 좀 이렇게 시나리오에서 약간의 이렇게 오차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좀 주나요? 아니면 딱 대본대로 이렇게 딱딱딱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일단 지금 보신 영화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카메라 워킹 이런 게 지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문도 되게 거의 불친절하게 거의 몇 줄 안 되고 설명이 거의 없고 대사도 이제 뜨문뜨문 좀 한글 문법이 좀 안 맞게 번역이 돼 있는 게 있었어가지고 일단 제가 나름대로 제가 편한 방식대로 좀 고치고 그렇게 대사는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행동 이런 것들이 거의 표현이 그러니까 행동 지문 이런 게 전혀 거의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물론 사전에 제가 생각해놨던 행동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리허설할 때 현장 상황에 맞춰서 리허설을 하고 그 리허설대로 이제 카메라 웍을 짜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거의 현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네. 지금 방금 님과 함께 디스코는 감독님이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말 잘 못한다 그러셨는데 굉장히 한국 영화처럼 하셨는데 저 질문은 강예솔 감독님인데 그게 다 영어로 영화가 돼 있어서 저는 영어 하시는 감독님인가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왜 영어로 영화를 만드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고요. 그 이미지들이 대체로 제가 직접 뭔가 촬영을 한다기보다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오픈소스로 풀어져 있는 이미지라던가 아니면은 컴퓨터 화면에 녹화한 거라던가 하는 이미지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리소스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찍힌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된 이미지보다는 외국에서 생산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영미권의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로 영화를 구성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이미지들이 AI한테 학습이 돼서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될 텐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사실 영미권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그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술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미지지만 사실은 해외를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그래서 이 이미지에 맞게 이 영화를 구성하는 언어들도 영어 같은 외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있으시면 그러면 준비한 질문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전도희 감독님이자 배우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처음부터 각본 쓸 때 연기 직접 할 생각이었는지 이게 이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연기할 때 상당히 이제 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신중함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혹은 뭐 어떤 특정 인물 모티브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따로 특정 인물을 모티브로 하지는 않았고 누군가를 소희랑 이제 할 때 누군가를 따라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나누고 만약에 제가 진짜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발음할까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쓸 때는 사실 뭐 완벽하게 정하진 않았어요. 소희를 연출을 같이 이제 제안을 했을 때도 정하지 않았었고 둘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소희가 결국에 이제 저한테 결정권을 넘겨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왜냐면 비장애인 연기자가 장애인 연기자가 있는데도 비장애인 연기자가 굳이 장애를 가진 연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제가 연기를 하게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로봇이 아닙니다도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란 단어를 쓸게요.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성인 남성과 어린 여자 아이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뭔가 충격파를 주듯이 결론이 이거였어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 결론을 먼저 해놓고 그걸 설명하는 방식으로 또 영화가 갈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그 의견을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떠한 사건을 풀어나가는 뭔가 탐정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뭔가 그런 포지션에 관객을 좀 두고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시작하기보다는 뭔가 되게 신화적인 어떤 고대적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점점 이 뭔가 전화를 받는 것 같은 이 여자의 목소리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단서들이 주어지면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뭔가 되게 어떤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니면 어떤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섞이면서 뭔가 거기로부터 관객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뭔가 드는 생각들 혹은 그런 느낌들이 뭔가 종합적으로 이어지면서 그 결론으로 좀 도달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구성을 할 때. 그래서 뭔가 결론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마지막에 제시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데 참 어려운 영화였어요. 처음에 볼 때 그래서 감독님 제가 미팅할 때 영화 너무 좋은데 사실 제가 아는 척하자니 잘 100%는 이해 못한 거 이런 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이거 딱 만들고 나서 보여줬을 때 주로 어떤 반응들이 많았는지 기억나세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저는 주변에 좀 있기는 했거든요. 저가 같이 작업을 하는 제가 대학원에서 영화 전공을 하고 있는데 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험 영화나 아니면은 아예 뭔가 극장에서 틀기보다는 미술관에서 트는 그런 영화들을 작업하는 분들도 많아서 어떤 표현의 바운더리는 그렇게까지 뭔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뭔가 사실 결론이나 어떤 전하고자 하는 주제 자체는 조금 더 명확한 편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다들 뭔가 의견을 갈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들 잘 봐주셔서 좋았습니다. 그 네. 전시 얘기하셔서 네. 그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결과물이 똑같은데 네. 그냥 트는 장소에 따라서 나를 작가라고 하고 미술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감독이라고 하고 영화라고 하더라. 내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계에 대해. 사실 그거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극장에서 틀면은 감독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전시장에서 틀게 되면은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사실 두 단어 모두 저한테 뭔가 그 무거운 단어긴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그렇게 저는 가능한.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는 이게 전시장에서 트는 거, 극장에서 트는 거 어디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편은 아니신 거죠? 일단은 뭔가 어떤 특정 공간에서 틀게 될 것 같다보다는 어떤 공간에서 틀어도 이거는 괜찮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했어요. 로봇이 아닙니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지금 새롭게 작업 구상하고 있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극장보다는 어떤 전시장에 좀 더 적합한 영화를 구상을 하고 있긴 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채널 자체를 두 개를 사용하는 영화여가지고 뭔가 이 화면을 보는 것을 그 관객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보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감각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는 작업이라 그런 면에서는 좀 극장에서 듣는 영화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로봇이 아닙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들이 이 사건을 따라가면서 뭔가 자기만의 이 사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었어서 사실 극장에서 틀어도 괜찮고 미술관에서 틀어도 그래도 이 서사의 흐름이 있으니까는 꽤 오래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지하게 했죠. 가벼운 거 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거. 네. 목욕탕. 네. 님과 함께 디스코를 보면 목욕탕 씬인데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 좀 많이 부담스럽지 않았을지, 그리고 그런 씬을 찍을 때 어떤 뭐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것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는지 좀 가볍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필름메이커스라고 이제 배우들이 많이 이제 모집하는 영화 배우들 모집하는 그런 공고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영화에서 배우 모집하는 글에 그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노출이 있다. 목욕탕 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 때 사실 좀 망설이기도 했고, 왜냐면 또 이상한 영화들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남자만 3명 나오고 그리고 목욕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상하겠어 하고서 일단은 진짜 처음으로 노출을 했던 영화이기도 해서 좀 오디션 보러 갈 때도 조금 계속 떨어지자 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왜 지원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감독님의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제 함께하는 스태프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신뢰가 많이 갔었기 때문에 하게 됐고, 촬영 때는 이제 공사를 다 하고 또 이제 물 속에서 또 오래 있는 게 있어서 다른 공사와 달리 조금 더 방수하는 그런 공사들을 특별히 또 막 조 감독이 직접 다 시연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미리 다 했더라고요. 배려를 해줘서. 그래서 할 때 되게 편안했고, 근데 상처는 물집도 많이 잡히고 해서 한 6개월 이상 상처들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에서의 이 공사 촬영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아예 말씀하신 김에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그 감독님이 생각보다 친절하게 많이 설명해주면서 작업을 하진 않았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라는 존재 혹은 뭐냐 가족 그냥 폭넓게 그거에 대한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걸 서로 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런 과정은 좀 있었나요? 같은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랑. 저는 이제 배우들하고는 이제 안 만났고 얘기도 안 해봤으니까 배우들과는 이제 배우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다른 배우들이랑은. 근데 저랑 리허설을 한 3번을 했는데 촬영 전까지 거의 리딩이 다였고, 사실 디테일한 어떤 인물의 감정이나 서사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화는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한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질문했던 게,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인 저를 몰라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겠는지를 좀 궁금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테스트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던 지점이 배우가 느끼는 지점하고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런 약간의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충격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되게 무서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감독님이 그런 부분들,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사실 일상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몰라봤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을까? 그 의문에서 이 영화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들었었는데, 그 부분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서사보다는 행동에 대한 리액션,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왜냐면 여쭤봤던 게, 감독님이 어쨌든 뿌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랑 뭐 비슷하지만 살아온 환경이 워낙 다르니까 조금 그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였고, 감독님이 이제 제가 감독님 나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젊으시니까 그 본인의 경험담은 아니었을 것 같고, 본인의 이야기를 뭔가 좀 이렇게 배우들한테 해주면서 설명을 했으려나라는 이제 상상을 좀 해봤다는,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쓰시면은 그 협업에 대한 질문 마이디어 팀에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 둘이 공동 연출을 할 때 그냥 연출로만 둘이 딱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한 분은 연기까지 겸업을 하신 건데 그 그러니까 연기하실 때 둘의 그 역할 분담이 어땠을지도 궁금하고 민철 배우님 연기할 때는 그때는 둘 다 연출 입장에서 이제 했을 테니까 그 모든 파트에서 계속 그 토론을 해가면서 연출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분업을 딱 명확히 했던 건지 그걸 통해서 뭔가 시너지가 나는 게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촬영 현장에서는 소위만 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글을 쓰면서 최대한 소희한테 제가 생각하는 영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줬고 소희가 그걸 되게 많이 들어주고 뭔가 다른 반대 의견 같은 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와도 최대한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희한테 그냥 다 믿고 맡기고 현장에서는 민철 배우님이 할 때도 소희만 연출을 하고 저는 오로지 연기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궁금한 질문. 만약에 그 제가 연기를 했는데 의견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그렇지는 않았는데 약간 근데 일단 배우님 연기에 대해서 이거는 나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난 마음에 드는데 막 이런 상황은 없었고 뭔가 어떤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오덕이 될까봐 두려워 정도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런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구나 그럼 그쪽 가능성을 닫자 약간 이런 식으로 AI는 좀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지금 진실을 들으셨나요? 오랜만에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서로에게 하실 건 없으시죠? 왜냐하면 작품을 다 보셔가지고 궁금한 게 없으시다면 마무리를 할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질문 준비해 주세요라고. 서로 영화 보셨다면. 근데 로보샤님이 다 너무 좋게 보셨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근데 너무 몇 시간 동안 너무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약간 어려운데 재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렵거나 재밌으면 재밌거나 이러는데 되게 어렵고 재밌다 싶은데 그게 로봇이 아닙니다는 그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되게 거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너무 우리 삶이랑 다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는 매일 구글 로그인을 할 때마다 리캡차를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증 편향이 돼 있을까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너무 재밌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되게 자주 뵀었는데요. 뭔가 두 영화의 결이 비슷해가지고 많이 다른 영화제에서도 뭔가 같이 묶어가지고 섹션을 만들어서 상영을 한 적이 많았는데 제가 참 민망하고 죄송하게도 이번에 처음 그걸 보게 돼서 제가 바빠가지고 GV 자리만 오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관객분들이 뭔가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감사의 말씀을 하실 때 이 영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따뜻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따뜻함을 뭔가 그 글로서 상상만 하게 되다가 이렇게 이미지로 마주했을 때 뭔가 그 텍스트 이상의 뭔가 그런 감동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오늘은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오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 님과 함께 디스코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볼 때 되게 어쨌든 되게 이미지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는데 그 이미지도 되게 그 어떤 목욕탕의 그런 증기 같은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 끈적하고 뭔가 습기가 많은 뭔가 그런 어떤 되게 그러면서 뭔가 되게 이
인물들의 뭔가 표정이나 어떤 이 인물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 사이에 뭔가 애매모호하고 뭔가 그런 찜찜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간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공간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이나 이런 걸로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김민철 배우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한테 인사해 주시고 홍보할 거 있으면 홍보하셔도 됩니다. 홍보할 건 딱히 없고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아직 겨울은 아닌데 굉장히 뭔가 찬바람 속에 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단어가 떠오르는 게 조금 더 재밌게 시간을 보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가을이잖아요. 이제 저희 또 얼마 전까지 굉장히 더웠고 예민하고 힘들었는데 조금 더 시원한 스몰 토크를 할까요? 그러면 조금 스몰 토크 하셔도 아니 또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너무 근데 빨리 가셔야 돼요. 퀴즈 같은 거 내주시면 퀴즈 같은 거 퀴즈요? 삼행시 하셔도 되고요. 정동진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요즘 영화 티켓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쵸?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저도 많이 못 가거든요. 직업인데 얼마까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혹시? 좀 자유롭게 손을 들고 티켓비 얘기하시려고요? 네. 말씀해 주세요. 5,000원 정도면 5,000원. 5,000원이요? 밥한번 안 먹으면 되잖아요. 1,000원은 좋긴 한데요. 또 없으신가요? 배급사 입장에서는 5,000원이면 좀 닫아야 되죠. 멀티플렉스에서도 일반 인디 영화관처럼 11,000원, 10,000원 이 정도 평일 10,000원이고 주말 11,000원대가 많더라고요.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일반 독립영화관이나 그 정도 수준으로 멀티플렉스 맞췄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실제로 이 지금 화두인데 객단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멀티플렉스에서 실제로 그 통계에 매기면 평균적으로 10,0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000원 이상 내고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객단가 보니까 9,600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00원 이상 내고 보면 호구인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되게 좀 웃긴 상황이죠. 제가 저는 SNS에서 본 글인데요. 거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영화 관람료를 최저임금도 연동시키자. 네. 그 시간당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동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들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조금 풀리는데요. 살짝. 그래서 맨날 그 얘기해요. 그 통신사 할인 뭐 이것저것 할인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만 할인받고 그거 크게 신경 대부분은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호구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할인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어차피 객단가 그런 거면 싹 다 없애고 10,000원으로 하자 이 얘기하실 분도 있어요. 저희 민철 배우님이 요즘 한국 영화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많이 진짜 고민을 하고 계셔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AI가 그런 거 다 정리해서 뭐 김소희님은 이런 할인을 받으셔서 총 얼마 정도로 영화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테니까 제 핸드폰은 그거 정리해주는 게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런 데서부터 뭔가 영화 산업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발을 조금 해볼게요. 티켓비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지금 계속 화두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아예 목소리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단체가 요즘 생겨가지고 객단가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이게 왜냐면 아주 제가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닌데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뭐 통신사 할인을 받으면 그 할인 받아서 평균적으로 VIP 말고 일반 할인 받으면 11,000원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11,000원에서 배급사랑 극장이랑 5대5를 나눠요. 근데 사실은 11,000원이 아니라 4,000원은 KT 그 통신사에서 보전을 해주니까 15,000원에서 7,500원, 7,500원을 나눠야 되는데 배급사는 5,5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사실 어머니 따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비밀로 해주세요. CGV한테 찍히면 안 돼서. 저 결국 너무 또 딥해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까지 먹고 사는 얘기 해봤어요. 이렇게까지 딥해지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그래도 뭔가 너무 보기 좋아요. 이 영화관에서 저는 영화가 좋아서 배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영화관을 안 가고 영화관에 가끔 가도 심야 영화 이런 거 자주 보는데 심야여서 사람이 없나? 근데 그냥 옛날에 그런 분위기는 안 나더라고요. 뭔가 사람들 많고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팝콘 이렇게 먹으면서 막 그런. 근데 뭐 점차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주말인데 이렇게 귀한 일요일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따뜻한 마이디어 따뜻한 영화인데 올겨울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붕어빵 꼭 드시고요. 계란빵도 드시고 또 뭐가 있죠? 호떡도 드시고 네, 목도리 꼭 하시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그 일요일 좀 웃으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홍보를 하자면 제가 지금 기사가 안 났으면 하면 안 되겠죠? 드라마를 열심히 촬영 중인데 혹시 드라마도 좋아하시면 봐주세요. 회사에서 혼날 수 있으니까 스포하면. 네,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저도 열심히 다음 작품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게 정말 진짜로 영화를 사랑해서 와주셨다고 정말 믿고, 영화가 모닥불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을 밝은 곳으로 모이게 하고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마음을 열리게 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진짜 모닥불 같은 시간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주말에 와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작은 홍보를 하나 하자면 그 로우지 아닙니다도 그렇고 저와 함께하는 저기 두 분 계시지만 이 동료분들이랑 함께하는 다크나시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관객분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후원받은 만큼을 가지고 퀄리티 있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조금은 덜 위험한 방식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영화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한 3년, 4년 정도 계속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많이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검색하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듭 감사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홍보할 게 따로 없지만 제 이름을 홍보하고 싶은데, 제 이름이 검색해 보시면은 유일하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이름인 거인데,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을 치시면은 팔로우 가능하시니까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마파라고 그랬습니다. 유튜브는 안 하시죠? 유튜브는 예전에 제가 잠깐 힐링 액터라고 해서 건강한 배우가 되자, 그래서 한번 제가 컨텐츠를 만들고 편집하고 했었는데 건강을 망치겠더라고요. 하다가 너무 들죠. 그래서 한 달 정도 하고 그만뒀습니다. 잘했어. 숨이 많이 든다 영상 작업. 하여튼 긴 시간 영화 보고 토크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못다한 얘기 혹시 있다면 이따 끝나고 감독 배우들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